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선거연합 정당 창당.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진보 진영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내자 이런 방법인데 앞서 지난 일요일에는 공천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대표 전문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죠. 어느 쪽이든 문양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 타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 오늘 정경유튜브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 주말에 방에서 그냥 안 움직이는 게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면 참 봄인데 운동량이 없어져서 여름을 준비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부터 우선 짚어주실까요? 다른 때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1 정신, 그 정신 또 국난 위기 극복의 정신 그런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잘 넘겨보자. 뭐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화동 또 청산리 전투 승리 또 10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초반에 이제 좀 강조를 하셨고 또 홍범도 장군 유해 올해 좀 봉안하는데 그 사실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외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예. 조금 눈에 띄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좀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 그걸 좀 바란다. 그래서 이제 북측도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지금 북한 당국은 별일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와 관련한 이제 그걸 매개로 한 협력 이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뭐 그와 관련한 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도 사실은 내심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관련한 협력 그런 걸 매개로 해서 한일 관계의 좀 복원 이런 것을 좀 시사한 거 아니냐. 예. 일본 언론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북한은 뭐 지금 확진자가 0이라는 대외적 발표는 계속 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북한 사정을 좀 전해드리신 정보가 있으십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꽤 퍼졌을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많이 돌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의 동맹 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미 이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던 데에는 나름 뭐 정보가 있었거나 아니면 벌써 조짐이 있었거나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조짐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위생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1월 31일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진행이 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아무래도 교류가 좀 많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약간 발병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국경 봉쇄를 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북측의 의료 시스템이 뭐 중국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것을 고려를 하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지금 확산세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 당국이 만약에 확진자가 전혀 없고 정말 철저하게 봉쇄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확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주민들을 향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 밑에서 상당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추정을 좀 하게 하죠. 뭐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6.1%, 부정평가하고 4.6% 포인트가 벌어졌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제 YTN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6% 포인트가 올라서 57%까지 갔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겠죠. 그렇게 봐야죠. 예, 코로나 그러니까 영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을 입국을 금지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뭐 지금까지는 가장 화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이 가장 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보수 지지층 쪽에서만 요구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건 중도 내지는 진보 지지층 일각에서도 그거는 좀 빨리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죠. 예, 그 사이에 약간 좀 그 논란이 될 만한 그 발언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었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초동 대처를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대처를 좀 잘 못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입국을 금지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금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내부에서 또 발생을 또 하고 오히려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쇼에 그 참석을 했던 패션쇼에서 참석을 했던 우리 뭐 문화예술인들이 또 걸려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꼭 중국 입국을 막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커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뭐 다른 외국인들을 경유해서 또 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뭐 유입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전파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어찌됐건 확진자 수가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까지도 들어와서 더 추가로 다른 경로로 또 이 전파를 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확진자 숫자가 더 급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병실에 좀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제 증가세가 무섭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가팔라지는데 중국에서 온 그 관광객들 중에도 일부 복균자가 있어서 이게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환자가 한 20%만 더 추가가 돼도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일각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또 국민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그래봐야 그 큰 소용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 중국 쪽에 뭐 우리 국민에 대한 그 입국 금지 그런 것만 더 유발할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이제 그 인식의 차이랄까요?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불만들도 국민들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 감염병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지금 그 급한 데는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밤을 새가면서 뭐 의료 수준을 다시 재평가해야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확진을 여부를 지금 가려주는데 일본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초동 대응도 뭐 거의 하느냐 마느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람이 그 확진자가 많이 없다 왜 많이 없느냐 검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거 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농담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중일 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죠.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또 시대적 또 역사적 그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제 우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국에서 뭐 이런 그 검사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검사 시스템을 일부를 좀 이제 우리 쪽에 지원을 받아서 그걸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OECD에서 지금 뭐 GDP 발표 나온 것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오히려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 바람에 예. 일본 내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뒤지는 나라가 된 건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칠 그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베 총리의 그동안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또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싫어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실제로 아마 이렇게 뭔가 진행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그 일본 당국이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본 그에서도 좀 생각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꽤 그런 의견들을 이제 뭐 온라인상에 올리고 있고 그렇게 예. 하죠. 네. WHO에서 지금 한국에서 방역하는 그 상황들을 다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다 그 면밀하게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게 어차피 뭐 일본도 그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은 안 되는데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여권 핵심 관계자 5인 회동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언론 보도로 거기서 나눈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 여당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창당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 그런 속에 지금 그러면 진행되는 일이 없느냐? 진행되는 일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는데 외부의 시민단체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 전국 회의라고 하는 쪽에서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겁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 지도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뭐 연합정당을 창당을 한다? 이거 보면은 헌법상의 이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당 활동의 목적하고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합정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의 의석수가 있잖아요. 예. 비례대표 의석 우리 당은 이 정도는 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볼 때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이 정도는 확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되는 그 확보 의석수가 지금 대략 있단 말이에요. 대략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7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그쪽으로 이제 그 보수표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의석수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 30석 가까이 확보를 할 수 있다. 예. 추정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제1당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소수 그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고 그쪽으로 범진보 쪽에 표를 다 몰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의도 또 미래한국당의 의도를 저지시킬 수가 있다. 예. 이 논리예요. 그 예전에 저 패스트트랙 때 4+1 뭐 그런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비슷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순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당에 어떤 순번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최대 몇 명까지 좀 당선 선으로 봐서 예. 그 안에는 어느 정당을 어느 몇 석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 배정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25명까지 이제 당선권이다 했을 때 26번, 27번, 28번을 어느 당으로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몇 날 며칠을 서로 그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과연 온당하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 선거제 개편을 그럼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제 개편을 해서 뭐 소수자의 이익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또 국민 사표 방지도 하고 대표성도 높이고 소수 정당에게도 조금 더 기회를 더 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 이런 그 비례연합 정당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여당은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몫은 다 차지하는 거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과연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줬던 걸 도로 뺏어가는 식으로 결국 이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정치 개혁은 왜 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개편은 왜 했냐?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참 어렵게 갑니다. 네. 예. 이 지금 그 연대해서 이 비례대표를 내자 이 안이 연합정당 네. 전국 주권자 회의, 주권자 전국 회의군요. 주권자 전국 회의라는 시민단체는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까? 글쎄요. 역사가 오래됐으면 우리가 다 알겠죠. 그런데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시민단체 연합 형태의 조직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 예. 사실은 그 정체에 대해서도 약간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급조한 단체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좋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뭐 그런 거 추진하는 것. 그래서 본인들만의 힘으로 이걸 뭐 해서 정당을 만든다,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을 만든다.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논의를 해가면서 이게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거고 예. 지금 현재의 그 제안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시각이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 2017년 3월 달에 이 촛불 정신이 있는 그런 움직이 있으면서 이제 주권자 전국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2017년 4월 1일에 이 출범을 했군요. 일단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 창당할까요? 민주당에서? 뭐 창당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제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여전히 남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굉장히 또 나쁜 전례를 하나 남기는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결국은 뭐 그동안에 보면 정치권에서 계속 이중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스스로 그 지금 이중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보수 야당을 막기 위해서 저자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 개혁을 왜 했느냐, 또 그동안 민주화 운동은 그럼 왜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의문을 갖게 하는 예.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언제나 뭐 이렇게 이익만 봤나요?
민주화 운동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면서 했던 그런 그 운동이라고 보고 그걸 이제 결실을 지금 맺어서 실제로 뭐 문재인 정권까지 탄생시킨 그런 마당에 예. 이 정부에서 이 진보 정권에서 그동안에 해온 모든 정치 개혁 노력을 다 수포로 돌리는 그런 식의 어떤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가칭 정치 개혁 연합이래요. 그 비례 연합 위성 정당이. 예. 근데 이게 정치 개혁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 개혁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그야말로 뭐 제3세계 수준으로 그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그 편법을 쓰면서 거기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좀 여당이 해서는 안 되는 더군다나 진보 정당 범진보 진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런 그 이중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선거제도 바뀌고서 바로 이제 그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민주당에서 핵심 인사들 아마 이해찬 대표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영상들이 뭐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한번 또 자료 영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열린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범진보 진영 또 범여권 기준으로 지금 그 비례위성 정당이 2개가 생기는 셈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제 뭐 개혁을 표방으로 한 그 연합체 정당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범여권의 위성 정당이 2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표가 당연히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게다가 또 난 위성 정당에 표 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난 그대로 그냥 뭐 정의당 투표할래 또는 난 내가 언제 뭐 그런 그걸 동의를 했느냐. 난 그냥 민주당 비례대표 그냥 찍겠다. 내지는 민주당 비례대표 한 명도 안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난 차라리 정의당 찍을래. 뭐 이런 유권자들이 꽤 많이 생길 거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확보하려고 했던 그 의석수만큼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이제 여지로 남아 있는 거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뭐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뭐 일단 뭐 현재까지 지금 이제 여러 경로로 들리는 얘기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정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하고 뭐 내부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표심이 갈릴 여지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